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나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듣겠습니다. 3년 전 퇴직을 했고 이제 제 나이 61가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퇴직 전과 퇴직 후 아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근사근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벌었을 때 아내는 분명 지금과는 달랐거든요. 퇴직한 이후에 아내의 짜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가사 분담을 반반씩 하자고 하더군요. 아내는 얼마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주방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삼시세끼 밥 얻어먹는 삼식이는 기대도 안 했기에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집안일을 안 해본 제가 일을 잘 못하면 소리부터 버럭 지르고 짜증을 내게 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제가 서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가장 속상한 거는 아내가 뭐든지 돈 말끝마다 돈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돈 드는데 어딜 가느냐고 잔소리. 지난주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싶었는데 돈 많이 드는 음식점에 가지 말라고 잔소리. 낚시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함께 하려고 낚싯대를 새로 샀더니 비싼 거 샀다고 잔소리. 3년 놀았으면 이제 마트에 가서 배달원이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라고 잔소리.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아내가 이런 잔소리를 한다는 거, 저한테 화를 버럭 내고 소리를 지른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판 부부싸움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내 퇴직금 내놔라. 그 돈으로 장사라도 해서 돈 벌면 되지 않느냐. 30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월급 갖다 줬더니 퇴직했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하느냐. 내 퇴직금 내놔라. 그러자 아내는 퇴직금 받은 거 3년 동안 못 꺼내는 통장에 넣어놨다고 못 찾는다고 하면서 그 돈 날리면 자식들이 우리를 볼 것 같냐고. 그나마 자식들한테 손은 안 벌리고 사니까 부모 대접 받는 거라고.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른다면서 마치 아들을 혼내듯 혼내더군요. 다음날 결혼한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녀석 다 퇴직금으로 무슨 장사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였는데 아마 아내가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서운한 건 자식들이라고 있는 게 제 퇴직금은 걱정을 해도 진심으로 제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볼 생각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고 정말이지 퇴직금으로 이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나와서 살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장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전만큼의 대접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치 나를 용도 폐기된 기계처럼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취업센터에 나가서 일자리 있나 구직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 늦게 들어갑니다.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는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본인의 생활을 시작한 분인데 이 새로운 환경 자체가 온 가족이 다 편치가 않네요. 낯설고. 저는 뭐 그런 단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일종의 은퇴 남편 증후군, 그죠? 네. 이제 적응해가는 그 과정, 그 중간에 딱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쓰럽고 좀 불쌍하긴 합니다만 예. 평상시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럴까 그 부분도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 이제 남편분은 분명히 퇴직을 한 다음에 아내가 360도 달라졌다.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보니까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건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었을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이유 없는 건 없는 행동은 없으니까 누구나 이유가 있으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부인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기 생활, 자기 취미를 갖고 또 집에서 같이 계속 있는 걸 요구하지 말고 부인에게 자유를 주고 시간적으로나 자유를 주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여자를 아이고 삼식이는 좀 그렇고 이식만 되면 낮에는 갔다가 들어오면 지금 세상에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되잖아요. 아무리 부부간에 금술이 좋다가도 돈이 거기 융통이 안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깨지고 허물어지는 거지. 힘들지 진짜 계속 50년간 이제 자식들이고 뭐 이렇게 가정을 꾸리다가 계속 일만 해왔잖아 그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남는 건 하나도 없지. 그 남자분이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그 여자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마누라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61년 동안 결혼 생활은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은 마누라한테 어떻게 했을까? 공을 잘 쌌어야지. 그게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맞아. 잘못이다, 자업자득. 잘못이다 이거는 딱 가리기가 어렵고. 그 남자가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래. 그 사모님도 이제 그 너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풀어줘야 돼. 그것을 뭐 지금 바로잡으려면 되겠어요? 허물 인정하고 자기 허물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너그럽게 봐줘야지. 제 여자 입장에서 아이들 키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남편 하루 종일 있으면 좋지 않거든요. 둘 다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평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줬으니까 노후는 같이 희생해주는 게 좋겠죠?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예, 중간에 그 반응을 들으면서 너무 와닿는 그런 반응이긴 한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또 분명히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은 뭔가 그동안의 관계가 네네. 비로소 네.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분처럼 이런 남성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으세요. 네. 직장 다닐 땐 몰랐는데 이제 은퇴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함께 갖다 보니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잘 지냈다. 그동안에는 우리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아하.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부딪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아내가 잔소리 이렇게 지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잔소리 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네네.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야지 밤늦게 잠들 때 살짝 들어와서 한숨 자고 또 다음날 나가서 일하고. 한술 뜨고 또 나가서 일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어요. 월급 나오면 고마워하고 네. 수고했다 얘기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두 분이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예전에는 안 하던 소리들을 막 자꾸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막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큰 거거든요, 지금 또. 지금 이제 왜 두 분이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 보면 우리 네. 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두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은퇴라는 사건 때문에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처럼 말처럼 아내가 계속 돈 한다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생존 욕구가 상당히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일에 대한 불안, 그저 안 쓰고 안 즐기고 막 모으는 성격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의 관계가 어땠는가. 그건 반드시 부부만이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분 말씀처럼 돈 했다면 어떤 의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돈 벌어다 주는 역할 외에는 별달리 다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아. 소통도 안 된 거예요. 아내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사건 하나로 그렇게 180도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돈 못 벌어던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약간 좀 자격지심도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연을 보면 용도 폐기된 기계처럼 본인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아내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식들도 나를 그죠? 아버지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하고 무조건 네. 그 퇴직금 어떻게 할까봐 돈 생각만 하지 내 걱정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 이제 투사라고 보는 거죠. 그게. 네. 예. 그럼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남편들도 돈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내놔. 그거 어디 퇴직금 있어? 내놔. 예,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하. 예. 그렇네요, 정말.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나한테 돈 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전에는 직장을 다녔었고 3년 전에는 매달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렇죠. 3년 지나도록 아무 수입 없이 지금 집에 남편분이 있다 보니까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 팩트만 놓고 보자면. 그리고 이제 퇴직한 후에 3년째 집에 있으니까, 뭐 아내분도 뭐 몸 여기저기 아플 그런 나이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은퇴를 했다고 바로 직후부터 일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조금씩 좀 눈치도 보고 남편 혹시 어떨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쌓이는 거죠. 남편도 내가 30년 뼈 빠지게 일해서 내 퇴직금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실수입니다. 사실은 우리 퇴직금이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일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본인도 남편분이 60대 초반이면 아내도 비슷한 연령대 네네.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좀 편히 이제 내가 좀 살 건가 생각을 했더니 이 나이에 내가 파트타임으로 주방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게요. 돈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아내도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이 은퇴 후에 네. 노후 자금이라든지 노후 대책 뭐 이런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설계가 과연 되어 있었는가. 둘이 상의 후에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30년 더 남았는데 30년간 어떻게 생활비를 쓸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없어요. 이 없어 사연에는.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각자 같은 집에서 살 뿐이지 부부로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고 의논하고 이런 거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가 저는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아내가 왜 돈 이렇게 돈 걱정을 할까? 30년 동안 예를 들면 저축하고 또 이제 노후 자금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돈을 또 만들어 놨다든지 네. 그런 준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지? 남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가 됐을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져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이 사연 속에서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연 끝에 보면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싫다. 예, 요즘 집 밖에서 최대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언젠간 또 이게 또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은퇴라는 사건 때문에 일종의 이제 막 부부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네네. 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때 재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역할은 이제 물론 반반씩 나누는 걸로 지금 적응을 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큰 그림.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60대 초반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두 분이 앞으로 40년, 30년을 더 산다고요. 네네. 그 큰 그림, 재무 설계라는 거죠. 큰 그림을 안 그려놓게 되면 계속 사사건건 국내여행으로 싸우고 낚싯대로 싸우고 어머님 식사 대접하는 걸로 싸우고 그럼 계속 싸우는 거죠.
물론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낚싯대 비싼 거 샀다고 뭐라고 난 진짜 화날 것 같아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고 하고 서면 아이고. 쓴 것도 못마땅해. 지금 이분은 부부 관계 자체가 서로 짜증스러운 관계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서로 조금 좋은 부분으로 먼저 좀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하고의 관계도 그러니까 다 성인이 된 결혼한 자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녀들하고의 소통도 안 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운 네. 섬에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예, 가족이라는 그 안에 그냥 혼자 덩그라니 그 섬에 지금 있으면서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내가 돈 못 버니까 이제는 완전히 폐물 취급 당하는구나. 네. 나를 그동안에 돈으로뿐이 안 받구나. 그러니까 점점 이분은 고립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 원인이 그 함께했던 시간들, 자녀하고의 소통,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막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걸음마 단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나의 책임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우선 현실은 성적표예요, 이게. 지금 결혼 생활 뭐 30몇 년 동안의 그 가정 생활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성적표 하루아침에 성적 좋아지진 않잖아요. 쌓아놓은 게 없는데 뭐 예.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그렇죠. 없죠. 그거라고 우선은 인식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 이거부터 좀 추적하시면서 다시 그 걸음마 단계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아내의 마음이 왜 그런가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아내가 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자기 성찰의 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도 허전하고 외롭고 왠지 도태된 느낌이고 그런데 말이죠.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서 이제 해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죠. 네.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결국 이분이 먼저 다가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하. 정말 용도 폐기된 기계처럼 안 되시려면 자칫 잘못하면 나이 60이 다 넘어간 아빠나 남편이 계속 어린애처럼 막 징징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다가가서 본인도 30년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도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네. 뭐 액수를 떠나서 당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뭐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주부라는 게 뭐죠? 예, 휴가가 있어요.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네.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주방에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당신 정말 수고한다는 얘기를 남편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리고 나 할 일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두 아들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아들 없는 며느리 혼자 있을 때 시아버지가 가시는 건 좀 그렇지만 두 아들 그죠? 며느리하고 외출할 때 잠시 한두 시간 좀 봐주는 거. 네. 그죠?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잠시 손주들 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네. 본인이 먼저 자청해서 하시는 쪽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작업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모를 수도 있지 막 이러고선 지금 화를 내시는데 모르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저는 긍정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내의 잔소리가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은퇴 후에 관계가 진짜 안 좋은 커플 같은 경우는 말도 아내 잔소리 안 해요. 아이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잔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늦게라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심리학 컨설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